사실은 지방자치는 그냥 지방자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래 임금님 시절에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님이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내가 한 마을에서 마을 자치를 하고 살아가다가 애가 태어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마을 내에서 학교 하나 세우기 어렵다면 이웃 마을과 연락해서 학교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을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를 필요로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길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백성이 있는 것처럼 되는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의 부는 그냥 땅 위에 사람이 살다가 필요해가지고 서로 연락관계에 따라서 일정 단위의 그 마을 일을 공동으로 보자고 정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공간상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있는 것이 기초단위죠. 그럼 기초단위에서 이 생활상의 업무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초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 문화적으로 1000명짜리 기초단위도 있을 수 있고 10,00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0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프랑스로 치면 1000만 명의 파리 시민이나 저쪽 지방에 있는 5,000명짜리 쬐끄마한 도시나 꼬뮌이라고 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행정 급수는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역사적으로 자기가 한 마을 내 공동생활의 기반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생활 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이 있고 이 시군이 미처 다 포괄을 낼 수 없는 광역 행정적 수요에 대해서 국가적 단위에서 업무를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를 들면은 도로 인프라망이나 아니면 산업단지의 조성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그거 예산 어디다가 둬야 될지까지 고민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행정적 수요에 대해서 도가 자기 업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좀 해내고, 그러고 나서 국가는 외교, 통상,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국가가 거의 모든 업무를 주고 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사무다 이렇게 쭉 해서 내려보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정이 거의 국가 유임 사무를 명받아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앞으로의 행정과 정부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과 주권자들이 그 생활의 눈높이로부터 요구되어진 어떤 공동의 마을의 일을 우리가 이제 풀어준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돈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역할 분담을 이거죠. 그런 점에서 돈은 도답게 일을 하고 기초 단위에서의 생활자치 공간의 시군의 업무를 돈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시다. 국가를 대신해서 현장 감독자나 잔소리꾼 역할은 좀 덜 합시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도정의 큰 가장 원칙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와 군이 그런 광역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이러한 특화된 업무를 조금 더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저한테 좀 해주시고, 예를 들면은 내포신도시 내 도서관을 도립도서관을 하나 짓자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의 분한테 여쭤봅니다. 어떤 도서관인가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그 도립도서관은 뭐가 다르지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크면 다른 건가요? 옛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해당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을 대표적으로 도가 투자를 해서 했던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까? 시군에? 그럼 도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그 도서관의 기능은 뭡니까? 그게 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의 도서관을 도는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학교 도서관에서부터 마을 도서관에서부터 시, 군, 구립 도서관들이 도서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도의 도서관 정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도립도서관 넣고 열람실 넣고 조금 시군보다도 예산 투자 많이 해서 규모가 큰 도서관, 이걸 가지고는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도립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돈은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이제 도답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되다 보니 도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또 자기 학습을 계속해서 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혁신 이러면 권력남용을 막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 행정혁신의 대명사처럼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행정혁신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기초단위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광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말로 이 공직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도답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군과 우리 도정이 함께 효과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간에 김영선 소장님 자리에 계세요? 예. 네, 그러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국가계획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두 개 사업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도정의 큰 어떤 흐름에서 이 도지사로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게 하면 도답게 일을 할까,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하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자기 역할을 좀 다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역 이익의 대변자 역할 이상의 국가 행정에 책임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과거 우리가 경제기획원과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시절에는 국가가 우리 사회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국가와 정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공직에 대한 이 물음표를 던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공직과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고 우리가 이끌어줄게라고 하는 지난 70년대의 국가 역할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걸 사실상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잘하고 지방자치 각 단위별로 자기의 정부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그래서 도정과 시 군정이 한번 자기 변화의 혁신의 계기를 좀 가져보자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이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주에서 도청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대전에 도청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다들 그 어떤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포 시대의 도청은 어떤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서해안 해양 건도로서의 충청남도의 새로운 또 미래가 이 내포 시대, 내포의 도청 이전 시대가 맞이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가 1등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부선 축이 산업화의 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영남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부산과 울산이 개발된 게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입니다. 미국에 원주가 없으면 국가 예산을 못 짜던 그 시절에 당연히 미국 쪽 가까운 항만이 개발되게 돼 있죠.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이러한 경부축이 중심이었다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철도와 서해안 항만 시대는 전 세계 1등 경제지역으로서 아시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또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저 태양의 이두가 잠깐만 비치더라도 뒤틀리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처럼 경제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자주 쓰는 지역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포 신도시를 통해서 도정은 해양 항만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화된 발전 비전을 만들려 합니다. 해양 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 산업단지와 항만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 자원이 수산업과 해양 관광 레저의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 정책도 펴야 되겠고, 임해 산업단지와 항만이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배후의 물류단지와 그것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도 정비를 좀 해야 되겠고, 자, 이런 과정으로 도정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좀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예산 홍성의 내포 도청 시대가 이제 올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예산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내포 시대를 함께 열어가보자 하는 말씀 올립니다. 제 말씀 간략하게 좀 줄이고요.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혹시 좀 편하게 저한테 질의를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도지사의 소신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군에서 일선 현장의 업무에서 제가 했던 이런 고민들 외에도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정에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